자, 일단 저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다시 봤어요. 어떤 논란이 있어도 자기가 할 일 하잖아요. 난 저런 캐릭터가 너무 멋있어. 혁신안 발표하는데 오늘 활동을 끝낸다. 그간 부족한 말로 볼펜을 들여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걸로 끝난 거 아니야. 나중에 자기 할 이야기 다 하고 갑니다. 멋있었어요. 김은경 위원장이 어디 길거리에서 만나면 좀 사인 좀 해주세요. 핵심? 대략적으로 지금 이게 거의 한 뭐 100페이지 가까운 정도의 그 자료, 혁신안 내용은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 그냥 통째로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을 1대1로 만들었다. 첫 번째. 그리고 국회의원 평가 시에 사실은 이거요. 윤리 회복하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안에 있잖아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에 공직 윤리 항목, 공직 윤리 부적격자 공천배제 이런 것들이 혁신 안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한 뭐 민주당의 뭐 또는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한 듯한 윤리 회복 이런 거를 이낙연이 어저께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내용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평가할 때 하위 10%에서 40%까지는 비례에 뭐 이렇게 감산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따 넘어가시고 대충 내용들이 그런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경선 시 평가 하위 30%까지 감산 적용 제한. 170명, 180명이 되는 국회의원들을 평가해야 될 거 아니야. 국민 세금으로 우리 당원들이 뽑아서 비례대표 마찬가지고 당원들이 뽑아서 국회의원 활동 4년 했으면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중에 하위 30%까지는 불이익 주겠다. 정상적인 거 아니야? 원래 민주당이 했던 거예요, 이거. 그렇죠. 기존에 하위 20% 감산이 있었습니다. 득표 20%. 그거를 이제 구간별로 좀 더 세분화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30% 하위까지 했으니까 조금 더 범위를 넓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원했던 게 동일 지역 삼선 초과 금지였는데 그거까지 나가지 않았는데 요 정도만 해도 사실 이걸 지켜지고 외부로 공표만 되면 엄청나게 합리적일 수 있는데 어떻게 될지 또 더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보였던 거죠. 현역의원 평가에서 공직 윤리 항목 신설했다는 거. 그 공직윤리에서 공직자 윤리법을 어기거나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배가 되거나 부정청탁 금지법에 위배되면 네. 예 출마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하위 10%는 40% 이건 거의 나가 떨어지는 거고요. 40%면 그러니까 170명 중에 17명. 17명은 사실 공천 못 받는 거죠, 일단은. 근데 10에서 20% 드는 사람은 30% 감산이잖아요. 이 사람도 공천 못 받아요, 이 정도 되면. 30% 감산하는데 100점 만점에 30점 깎고 들어가는데 이기기 힘들어요. 다른 말로 기존 현역 중에 한 50% 물갈이 할 수 있는 구조라는 다음에 거죠. 국회의원 평가 시에 공직윤리 부적격자 공천 배제 제한.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안들을 여러분들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 올려놓은 자료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지금 이제 한두 가지 갖고 지금 이제 지지고 복귀 시작됐어요 벌써. 참. 그다음에 결정적인 게 당대표나 당대표 선출 또는 뭐 최고위원 선출. 저는 이게 학대가 될 거라고 보는데 총선도 지역별로 경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괄적으로. 당원들이 공식 후보자를 낼 때는 당원 70%, 여론조사 30%로 가자. 그러니까 권리당원도 사실은 대의원도 사실은 권리당원이잖아요. 네. 권리당원 전체가 구성원이고 그 권리당원 중에 맡고 있는 역할이 대의원이 있거나 당대표가 있거나 이런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당대표도 권리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당대표도 대의원이라고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표는 무조건 권리당원 사실상 100%인 거고 점수 합산할 때 여론조사 30% 넣자. 다시 도표로 한번 볼게요. 저 도표가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 있는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현행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인데 요거를 제한하기를 권리당원 70, 여론조사 30으로 하자. 대의원제를 없애지 않으면서도 신의 한 수다. 대의원제는 그대로 두지만 대의원들의 역할은 있는 거니까 대의원제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하자. 이거는 진짜 신의 한 수 같아요. 대의원제 폐지가 아니잖아. 그렇죠.
뭐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왜 이 시점에 대연제를 폐지하자는 우리 당원들 뜻과 다르게 이른바 비명계 쪽에서는 지금 필요도 없는데 왜 대연제 이 표의 등가성 그거를 또 뭐 수정하느냐 이런 반발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전당대회를 새로 치러야 되는 그런 비상시가 올 때 당원들 100% 의사가 전달되는 그런 대표를 두지 않겠다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당대표를 만들어서 원내에 그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반발을 하는데 당내 민주주의가 결국 우리 그 당원들이 원하는 민주주의가 결국 1인 1표제였잖아요. 시기와도 상관없는 문제고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또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 적용되면 지역에서 경선할 때요. 이분들이 지금 권고한 거 사항 중에 민주당에서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시스템 만들어져 있으니 적극 활용하라 이런 얘기 들어있고요. 실제로는 내가 주장하는 바가 그거예요. 민주당이 혁신해야 된다는 것이 혁신의 요체가 뭔지를 정확히 말씀드린다고. 시대에 뒤떨어진 건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혁신이죠. 네. 시대에 뒤떨어진 건 바꾸라. 지금 국민의힘도 앞서가서 없앤 대의원제를 민주당이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대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붙들고 당권 어떻게 한번 잡아볼까. 당권 안 뺏겨볼까. 그러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건 구시대적인 거잖아요. 당원 민주주의 있잖아요. 당원이 100만 명만 돼도 당원들만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되게 국민들 여론을 반영할 만한 정도의 숫자가 돼. 여론조사가 전국 1000명으로 하잖아요. 이해찬 대표님이 바닷물 0.3% 소금? 그 얘기 하신 적 있잖아요. 이거 국민 대표할 수 있는 숫자가 됐습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 숫자가. 그리고 우리 지금 130만 뭐 내지는 뭐 100만 이런 얘기하는데 오늘 혁신위에서 250만 권리당원이라는 표현을 확실하게 했어요. 우린 250만 권리당원 당입니다. 이거 정말 교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250만이 됐다는 얘기. 그럼요. 진짜? 오늘 확실하게 그걸 명시적으로 얘기했어요. 왜 일부- 다들 130만, 100만 들쑥날쑥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민주당 250만 권리당원이라고 야, 했습니다. 그럼 일국의 권리당원 입장에서 내가 놀라는 거야. 우리가 얼마인지를 몰랐네. 그러니까요. 우리 막 130만 해도 와 되게 많다 막 그랬는데. 근데 공고사항은 아닌데 개인 사적으로 물었을 때 답한 거. 혁신위원장이. 중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서 불출마를 결단하기 바란다. 여기 이제 당의 중진들도 있고 현역들도 있고 다시 돌아오시는 이제 오비들. 이분들도 좀 그냥 분위기상 신진 세력이 막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기를 막 기대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제 80 되시는 분, 70대 넘어가시는 분들이 나도 할래 하면 안 된다는 공고사항은 아니고 사견님을 전제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도 더원협에서 이 혁신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었거든요. 그때 그 동일 지역, 그것도 특히나 민주당에서 깃발만 꽂아도 되는 지역에서 다선을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용퇴하실 수 있고 새로운 물을 또 저희가 물갈이가 될 수 있게 뭐 혁신 안에 넣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아닙니까? 특히 호남에서도 그렇고. 그게 웃기잖아. 나 되게 웃긴 게 이런 거. 옛날 거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 이번에 그것도 공고했다. 전국 대의원 대회가 당대표 뽑는 선거잖아요. 저기 행사잖아요. 전당대회인데. 전당대회로 바꾸라고. 우리 전당대회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전국 대의원대예요. 막상 공식 명칭은 전국 대의원 이거 되잖아요. 바꿔야죠. 바꾸라고. 그러니까 대의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의원제가 있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분명히 대의원들을 통해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 호남과 수도권에만 권리당원이 훨씬 많으니 경북이나 이런 데에서는 대의원들이 그 몫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 핸드폰으로 다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필요 있어? 오늘 우리 세 명이 당대표 출마를 해. 어쩌다 보니 기호 1번 남영희, 기호 2번 이윤정, 기호 3번 저예요. 근데 뽑아야 돼.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방송으로 내 정견 발표하고 당원들 다 보고 있지? 자, 지금부터 투표 시작. 굳이 약간 과장된 측면이지만 그렇죠. 이렇게 가면 돈 들 일이 없잖아요. 뭐 델리민주에다가 뭐 거기서 막 그 뭐죠? 뭐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바로 투표하면 할 수 있는 구조죠. 직접 민주주의가 네. 강화되는 겁니다, 그게. 이게 과장된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시스템 바꾸자는 거예요. 당원들이 입장에서. 내가 항상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 당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으면 당원들한테 물어봐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민주당 유책사유였잖아요. 민주당 유책사유. 거기다가 공천을 할 건지 말 건지 엄청 고민했잖아요. 결국 공천을 했어요. 이럴 때 당원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원래 당원 당규에 유책사유로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공천 안 하는 걸로 돼 있다. 근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뭐 명분을 만들겠지. 그래서 후보를 내일지 말지 당원 여러분들이 결정해달라고 해서 하면 쉽잖아. 우리 당원들은 내라고 한다. 우리 당원들은 내지 말라고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걸 활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핸드폰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건 다 버려라. 근데 요거를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혁신위를 만들려고 한 게 비명계예요. 원래 혁신위를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이재명 지도부를 흔들 생각으로 혁신위원회 만들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대경 위원장 몇 시간 만에 날리고 일주일 지나서 김은경 혁신위원장 임명해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출신 성분은 소위 친낙도도 반대할 명분이 없었어요. 근데 혁신위가 2달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오는 메시지가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를 이낙연계 사람들이 흔들어. 사생활 문제, 동력이 떨어져. 혁신위 해체해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어쨌건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사실상 완주를 한 거예요. 그 혁신위가 출범을 할 때 이재명 대표가 한 약속이 있어요. 혁신위의 모든 제안은 적극 수용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혁신이 만들자고 하는 소위 친낙회들이 이 혁신위를 흔들어 댔고 대의원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건데?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일어서셔야죠. 혁신위의 권고사항을 100% 수용하라 해야죠. 그래야만 민주당이 혁신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현실적으로요.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바꿀 수 있다면 이재명 빼고 다 바꿔야 돼요. 이길 수만 있다면. 이재명은 빼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재명은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까지 빼버리면 90점이 사라지는 거야. 근데 쟤네들은 이재명만 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재명 빼고 바꾼다. 이재명이 좋아서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이재명이랑 90점이 없으면은 민주당 망한다고요. 망한다. 모든 당원들이 최소한 정권 교체를 하고 싶은데 이재명만한 인물이 없다고 생각해. 심지어는 이재명을 심리적 대통령으로 생각해요. 그 사람 빼면 민주당에는 완전히 망하는 구조로 돼 있는 거죠. 자, 혁신이 권고안 안 받을 수 없겠죠? 그럼요. 한 약속이니까. 네. 다 받아야죠. 받아야 되고 저는 이번 김은경 혁신위가 발표한 이 내용들도 굉장히 알찼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원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 전폭적으로 수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 뭐 의총에서 결정할 사안도 전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당원들에게 이 뜻이 어떻는지 물어보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여기까지 합시다.